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골절이 쉽게 일어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작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뼈 건강은 참 무서운 게 아프다는 신호 없이 조용히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한번 골절이 생기면 삶 전체가 크게 흔들리게 되죠.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자신감까지 잃게 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특별한 약이나 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매일 우리 밥상에서 지킬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금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의 뼈는 충분히 튼튼해질 수 있어요.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시죠. 저도 예전엔 하루 우유 2잔이면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이 정도면 칼슘 걱정은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뼈는 그렇게 쉽게 지켜지지 않더군요. 여러분도 혹시 우유만 믿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실 우유의 칼슘 함량은 생각보다 그리 높지 않습니다. 200ml 한 컵에 들어있는 칼슘이 대략 200mg 정도죠. 하루 권장량이 700에서 1200mg인데 우유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우유 속 칼슘이 모두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도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유당 소화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우유가 속을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칼슘 섭취는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얼마 전 74세 김영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정말 성실하게 매일 우유를 2잔씩 드셨습니다. 아침 식사 때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 20년 넘게 빠뜨린 적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칼슘은 충분히 챙기고 있다고 믿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계단에서 살짝 미끄러지면서 손목이 부러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냥 가벼운 넘어짐이었는데도 말이에요. 병원에서 뼈 밀도 검사를 받아보니 뼈가 이미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김영자님은 그때서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우유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걸 말이에요. 우유를 열심히 마시면서도 다른 칼슘 급여는 거의 신경 쓰지 않으셨거든요. 멸치도 잘 드시지 않고 녹색 채소도 많이 드시지 않으셨어요. 치즈나 두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뒤로 그분은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우유는 하루 한 잔으로 줄이는 대신 다른 칼슘 급원들을 골고루 챙기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는 치즈를 곁들인 달걀 요리, 점심에는 멸치가루를 뿌린 밥, 저녁에는 두부 요리를 꼭 하나씩 포함시키셨습니다. 6개월 뒤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 뼈 밀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자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유만 믿고 있었던 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이제는 다양하게 먹으니까 마음도 든든해요. 해답은 결국 우유만 믿지 않고 다양한 칼슘 급원을 챙기는 것입니다. 멸치, 케일, 두부, 치즈 같은 식품들 말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우유보다 칼슘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흡수율도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유를 아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우유도 좋은 칼슘 급원 중 하나예요. 다만 우유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음식들과 함께 드시라는 거죠. 여러분의 뼈는 다양성을 원합니다. 오늘 식사에 우유 대신 다른 칼슘 음식 하나만 추가해 보세요. 그것이 뼈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작은 변화지만 여러분의 뼈는 분명히 그 변화를 방기할 겁니다. 저는 칼슘을 많이 먹는데 왜 자꾸 부족하다고 하죠?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칼슘 보충제도 드시고 칼슘이 많다는 음식들도 챙겨 드시는데 검사 결과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여러분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문제는 바로 흡수에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칼슘이 모두 몸에 흡수되는 게 아니거든요. 놀랍게도 칼슘은 섭취량의 30% 정도만 흡수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20%도 안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먹어야 하는 거죠. 이런 낮은 흡수율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서 칼슘 흡수가 어려워지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뼈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또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오히려 흡수율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칼슘을 빼앗아가는 음식들도 있어요.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고 커피나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면 칼슘 흡수가 방해받습니다. 담배와 술도 마찬가지고요. 68세 박정호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근육 운동에 관심이 많으셔서 단백질 보충에만 신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고기도 많이 드시고 단백질 가루도 드시고 계셨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셨고요. 그런데 자꾸 종아리에 쥐가 나고 허리와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운동 때문인 줄 알았다고 해요. 나이가 드니까 회복이 느린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증상이 계속되어서 병원에 가보니 칼슘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단백질만 챙기느라 칼슘은 제대로 신경 쓰지 않으셨던 거예요. 더 문제가 된 건 드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박정호님은 아침에 칼슘 보충제를 3알씩 한꺼번에 드셨어요. 하루치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200에서 300mg 정도의 칼슘만 제대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상담을 받으신 후 박정호님은 칼슘 섭취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보충제도 하루 3번으로 나누어 드시고 음식으로도 칼슘을 보충하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는 치즈 오믈렛, 점심에는 멸치볶음, 저녁에는 두부찌개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흡수를 돕는 것들도 함께 챙기셨습니다. 매일 오전에 30분씩 햇볕을 쬐면서 산책을 하셨고 비타민C가 많은 과일도 식사 후에 드셨어요. 반대로 흡수를 방해하는 커피는 식사 시간과 떨어뜨려 드셨고요. 2개월 정도 지나니까 종아리 쥐가 나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나아졌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검사 수치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박정호님이 깨달으신 건 이거예요. 칼슘은 양도 중요하지만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같은 양을 먹더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몸소 경험하신 거죠. 칼슘은 하루 700에서 1200mg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는 한 끼에 200에서 300mg씩 나누어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흡수를 돕는 비타민 D와 비타민 C, 마그네슘 같은 것들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오늘 드시는 3끼 중에 매 끼니마다 칼슘 한 덩어리를 꼭 챙겨보세요. 작은 분할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의 뼈가 그 정성을 알아봐 줄 테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음식을 드셔야 하는지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멸치가루, 케일, 치즈, 칼슘 강화 두유, 두부.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두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칼슘의 보물들이에요. 먼저 멸치가루부터 말씀드릴게요. 멸치는 뼈째 먹는 생선이라 칼슘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100g에 2200mg이나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는 양이죠. 물론 100g을 다 먹을 수는 없지만 조금만 먹어도 충분한 칼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멸치를 그냥 먹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특히 치아가 약해지신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멸치가루가 좋습니다.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밥 위에 뿌리기만 해도 간편하게 칼슘을 보충할 수 있어요. 케일은 채소 중에서 칼슘 함량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100g에 135mg 정도 들어있는데 우유보다 흡수율이 훨씬 좋아요. 케일 속 칼슘은 50% 이상 흡수되거든요. 우유의 흡수율이 3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 뛰어나죠. 치즈는 유제품 중에서도 칼슘 농도가 특히 높습니다.
한 장에 200mg 정도 들어있어서 아침 식사에 치즈 한 장만 추가해도 하루 칼슘의 4분의 1을 채울 수 있어요. 게다가 단백질도 풍부해서 근육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칼슘 강화 두유는 최근에 나온 제품들 중에 정말 좋은 선택지예요. 일반 두유보다 칼슘이 3배에서 4배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우유를 소화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두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친숙하게 먹을 수 있는 칼슘 급원이에요. 반모에 150mg 정도 들어있고 요리하기도 쉽고 소화도 잘 됩니다. 72세 이수남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치아가 많이 약해지셔서 질긴 음식을 드시기가 어려우셨습니다. 멸치 같은 것도 씹기 힘들어 하셨고 고기도 잘 드시지 못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칼슘 섭취가 부족해지셨죠. 처음에는 칼슘 보충제만 드셨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도 생기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인공적인 보충제보다는 자연스러운 음식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5가지 음식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수남님은 먼저 멸치가루부터 시작하셨어요. 밥 한 그릇에 한 숟가락씩 뿌려 드시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맛이 좀 낯설다고 하셨는데 며칠 지나니까 오히려 고소한 맛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엔 케일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생으로는 너무 질겨서 살짝 데쳐서 무침으로 드셨습니다. 참기름과 마늘 조금 넣고 무치니까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더라고 하셨어요. 하루 한 접시씩 꾸준히 드셨죠. 아침에는 치즈를 활용하셨어요. 달걀 프라이 할 때 치즈 한 장 올려서 치즈 달걀 프라이를 만들어 드셨습니다. 빵에 치즈를 올려 구워 먹기도 하셨고요. 간단하면서도 맛있어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었다고 해요. 두유는 처음에는 맛이 좀 밋밋하다고 하셨는데 칼슘 강화 제품으로 바꾸시니까 맛도 더 고소하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한 잔, 간식으로 한 잔씩 드셨어요. 저녁에는 두부 요리를 자주 하셨습니다. 두부찌개, 두부조림, 마파두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만들어 드셨어요. 두부는 부드러워서 드시기도 편하고 단백질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죠. 이렇게 3개월 정도 드시니까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무릎이 아픈 게 조금 덜해지고 계단 오르내릴 때도 예전보다 안정감이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음식으로 해결하니까 마음이 편하다는 거였어요. 이수남님이 지금도 강조하시는 게 이거예요. 특별한 걸 먹을 필요 없어요. 이 5가지만 번갈아 가며 먹으면 충분해요. 실제로 그분은 지금도 이 5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식단을 짜고 계세요. 멸치가루는 밥 위에 뿌리면 간단하고 케일은 흡수율이 높은 채소 칼슘의 대표입니다. 두부와 치즈, 두유는 단백질까지 함께 공급해서 뼈와 근육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이보다 좋은 조합이 있을까요? 오늘 저녁 반찬에 멸치가루 한 숟가락, 케일 한 줌만 추가해 보세요. 바로 뼈 건강을 위한 습관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의 뼈가 기뻐할 작은 선물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칼슘을 충분히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흡수율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 몸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흡수율을 2배, 3배까지 높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햇볕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뼈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비타민 D는 칼슘의 택시 역할을 하거든요. 하루 15분에서 30분만 햇볕을 쬐어도 충분합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좋아요. 두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풋고추, 귤, 키위, 브로콜리 같은 음식들이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식사 후에 과일 한 조각만 드셔도 효과가 있어요. 레몬즙을 음식에 살짝 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특히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이 좋아요. 뼈에 적당한 자극을 주면 칼슘이 뼈로 더 잘 들어가거든요.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흡수를 방해하는 것들도 있어요. 짠 음식은 칼슘을 소변으로 빼내고 커피와 탄산음료는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막습니다. 담배와 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칼슘을 먹는 시간과 떨어뜨려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70세 정미화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칼슘 보충제도 드시고 칼슘이 많은 음식도 열심히 드셨는데도 뼈 밀도가 계속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 하고 생활 패턴을 살펴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정미화님은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거의 외출을 하지 않으셨어요. 햇볕을 쬐을 기회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비타민 D가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게다가 커피를 하루에 5잔 이상 드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후마다 한 잔씩, 그리고 오후에 간식으로 또 한 잔. 커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칼슘과 함께 마시면 흡수를 방해합니다. 운동도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무릎이 아프니까 움직이기 싫어하셨고 그러다 보니 근육도 약해지고 뼈도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죠. 상담을 받으신 후 정미화님은 생활 패턴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건 햇볕 쬐기였어요. 무릎이 아프더라도 집 앞에서라도 매일 오전 15분씩은 햇볕을 쬐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오랫동안 집에만 있다가 밖에 나가려니 부담스러우셨던 거죠. 그래서 처음 일주일은 베란다에서 햇볕만 쬐셨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집 앞 화단까지만 나가셨고 그 다음에는 아파트 단지 한 바퀴씩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커피도 시간을 조절하셨어요. 식사와 함께 마시던 커피를 식사 2시간 후에 마시도록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3잔으로 줄이셨어요. 대신 식사 후에는 귤이나 사과 같은 과일을 드셨습니다. 두부 요리를 할 때는 레몬즙을 살짝 뿌려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맛이 좀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며칠 지나니까 상큼해서 오히려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운동이었어요.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하냐고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목 돌리기, 무릎 펴기 같은 것들이요. 조금씩 익숙해지시니까 계단 오르기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한 층만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3층까지 올라가셨습니다. 무릎 아픈 것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을 3개월 정도 지속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뼈 밀도 검사 결과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개선되다니 신기하다고 하셨대요. 정미화 님이 가장 놀라신 건 무릎 통증이 줄어든 거였어요. 운동을 하면 더 아플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근육이 생기면서 무릎을 지탱해 주니까 아픈 게 덜해진 거죠. 지금은 아파트 단지를 2바퀴씩 걷고 계세요. 정미화 님이 깨달으신 건 이거예요. 칼슘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몸 전체가 도와줘야 하는 거구나. 햇볕, 운동, 적절한 식단. 이 모든 게 함께 맞아떨어져야 칼슘이 제 역할을 한다는 걸 몸소 경험하신 거죠. 작은 생활 변화가 흡수율을 2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햇볕 쬐기, 산책, 식사에 레몬즙 한 방울. 그 어떤 비싼 보충제보다 강력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자연스러운 방법을 더 좋아하거든요. 내일 아침 집 앞에서 햇볕을 15분 쬐며 산책해 보세요. 그것이 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저렴한 보약입니다. 여러분의 뼈가 그 따스함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하루 식단이에요.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모르면 소용없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틀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치즈 오믈렛과 칼슘 강화 두유 한 잔이면 충분해요. 달걀 2개에 치즈 한 장을 넣고 오믈렛을 만들면 칼슘 250mg과 단백질까지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두유 한 잔을 곁들이면 추가로 300mg의 칼슘을 더 얻을 수 있어요. 점심에는 멸치가루를 뿌린 밥과 케일 된장국이 좋습니다. 밥 한 그릇에 멸치가루 한 숟가락만 뿌려도 200mg의 칼슘을 얻을 수 있어요. 케일 된장국은 150mg 정도의 칼슘과 함께 흡수를 돕는 비타민C도 공급해 줍니다. 저녁에는 두부와 버섯, 들깨를 넣은 탕 요리가 완벽해요. 두부 반모에 들어있는 칼슘이 150mg 정도이고 들깨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버섯에 비타민 D까지 더해지면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간식으로는 요거트 한 컵과 아몬드 한 줌이면 돼요. 요거트에 100mg, 아몬드에 50mg 정도의 칼슘이 들어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하루 칼슘 1000mg을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식단은 칼슘뿐만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까지 골고루 공급해 줍니다. 66세 오상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혼자 사시면서 식사를 제대로 챙기기가 어려우셨어요. 귀찮다는 이유로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고 외식을 해도 주로 국밥이나 찌개 같은 것만 드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영양 불균형이 심했어요. 특히 칼슘은 거의 섭취하지 못하고 계셨죠. 검진에서 뼈 밀도가 심각하게 낮다는 결과가 나왔고 의사 선생님도 식단 관리를 꼭 하라고 당부하셨다고 해요. 오상진님은 처음에 막막해 하셨어요. 요리도 잘 못하시고 혼자 먹기에는 재료 준비도 번거로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간단한 황금 식단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잡한 요리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된 식단이었어요. 아침 치즈 오믈렛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달걀 2개를 풀어서 팬에 붓고 치즈 한 장을 올려 접기만 하면 되거든요. 요리 시간도 5분이면 충분했어요. 여기에 시중에서 파는 칼슘 강화 두유만 한 잔 마시면 아침 칼슘은 해결이었죠. 점심도 어렵지 않았어요. 밥을 지을 때 멸치가루를 함께 넣고 지으면 되고 된장국에 케일만 넣으면 됐거든요. 케일은 미리 데쳐서 냉동실에 보관해 두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어서 편했다고 해요. 저녁 두부탕도 의외로 쉬웠습니다. 두부와 버섯을 물에 넣고 끓이다가 들깨가루를 풀면 끝이거든요. 간은 된장이나 소금으로 하시면 되고요. 한번 끓여 놓으면 2일 정도는 먹을 수 있어서 효율적이었다고 해요. 오상진님이 특히 좋아하신 건 이 식단이 응용하기 쉽다는 점이었어요.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재료를 바꿔가며 드실 수 있었거든요. 치즈 오믈렛 대신 치즈 토스트를 만들기도 하시고 케일 된장국 대신 시금치 된장국을 끓이기도 하셨어요. 외식을 할 때도 이 틀을 활용하셨습니다. 식당에서도 생선구이나 두부 요리를 기본으로 선택하시고 나물이나 샐러드를 추가로 주문하셨어요. 집에서와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한 영양을 얻을 수 있었죠. 2개월 정도 지나니까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고 계단 오를 때도 예전보다 안정감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좋았던 건 식사가 즐거워졌다는 거였어요. 혼자 사시면서 식사가 귀찮고 심심했는데 이제는 오늘은 어떤 치즈로 오믈렛을 만들까? 어떤 버섯을 넣을까 하는 작은 즐거움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영양도 챙기고 재미도 있으니 일석이조였죠. 6개월 후 검사에서는 뼈 밀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음식만으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니 놀랍다고 하셨대요. 오상진님은 지금도 이 식단을 기본으로 해서 식사를 하고 계세요. 오상진님이 후배들에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틀만 지키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80%만 지켜도 충분해요.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죠. 중요한 건 완벽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겁니다. 가끔 외식하거나 간편식을 먹더라도 괜찮아요. 전체적인 흐름만 맞추면 됩니다. 변형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습관이에요.
이 식단의 가장 큰 장점은 특별한 재료나 조리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동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늘 저녁만이라도 두부 버섯 들깨탕 한 그릇으로 마무리해 보세요. 바로 실천 가능한 황금 한 끼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뼈가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뼈 건강은 거창한 보약이나 비싼 시술이 아니라 우리 밥상 위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우유만 믿고 있던 습관에서 벗어나서 오늘부터 멸치가루, 케일, 치즈, 칼슘 강화 두유, 두부를 조금씩 더해보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햇볕과 가벼운 걷기, 그리고 소박한 꾸준함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김영자님도, 박정호님도, 이수남님도, 정미화님도, 오상진님도 모두 작은 변화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몇 달 지나니 몸이 답해주더라고 하시더군요. 여러분도 분명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차근차근 늘려가시면 됩니다. 가끔 빼먹어도 괜찮고 외식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니까요. 여러분의 뼈가 튼튼해야 남은 인생도 가볍고 활기차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골절에 두려움 없이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여행도 가고 손주들과도 뛰어놀고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지금 바로 일어나서 식탁 위에 칼슘 한 숟가락을 더 올려주세요. 내일 아침에는 치즈 한 장을 추가해 보시고 점심에는 멸치가루를 뿌려 보세요. 저녁에는 두부 한 모를 꺼내서 따뜻한 국물을 끓여 보시고요. 여러분의 뼈는 반드시 반응할 겁니다. 그 정성과 관심을 알아봐 줄 거예요. 몇 달 후에는 분명 더 가벼운 걸음으로 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걷고 계실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뼈 건강 이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밥상에서, 여러분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건강한 뼈로 더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